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박지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지원 씨에게는 별명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씨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정치적으로 셈이 좀 빠르고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별명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박지원 씨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차원으로 쓰이기보다도 기회주의자를 그냥 에둘러서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진행했다. 그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자마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어디로 가고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칭찬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니까 충성을 다하겠다.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박지원 씨를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표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그냥 부재되어 있고 그냥 어떤 순간순간의 이익과 순간순간의 자신의 어떤 이점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어떤 전형이 바로 박지원 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박지원 씨에 대한 청문회도 곧 열릴 예정인데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다뤄질 것이고 그리고 과연 박지원 씨가 청문회를 통해서 다뤄지게 될 그 내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을 좀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정치 구단이다라는 평가를 받던 박지원 씨가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적절한가? 저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국정원의 일단 원문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소리 없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 없이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인데 국가정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5천년을 이어온 이 나라, 이 강산, 우리 국민을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 최우선 임무임을 항상 명심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가정보원의 저 원문을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박지원 씨가 저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적절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렇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인데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박지원 씨야말로 그 사람이 해왔던 정치야말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끊임없는 정치적인 연역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의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낸다라는 거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의 두 번째 원문인 것인데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팎으로 지금 위협을 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얘예요. 아니 지금 쟤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안팎으로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위협적인 사람 아닙니까? 현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국가가 아니죠. 가장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조직이 누굽니까? 그 북쪽에 있는 조직 걔네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지원 씨와 그 북쪽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코 박지원 씨는 국정원장으로 적절치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5코까지 치렀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씨예요. 당시 2003년 아닙니까? 특검이 있었죠. 특검을 통해가지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가지고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을 했고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대북 송금과 관련이 돼 있었던 박지원 씨가 외국 환거래법 위반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거 아닙니까? 놀랍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정이 될 수가 있는지.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대한민국에 지금 안팎으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북쪽의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를 위반하겠다라는 의지까지 갖고 있는 이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북쪽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 사람을 내정을 하는 것일까요? 청와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초록이 동색이요 박지원 씨나 청와대나 문재인은 지금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씨가 그 당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불법적인 자금이 쓰였다라는 거
그 초록이 동색이요, 박지원 씨나 청와대나 문재인이나 지금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제가 걱정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박지원 씨가 남북 정상회담에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북 송금 가운데 일부가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상태 아닙니까? 그게 지금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거를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턴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던 평가가 신빙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법치조차도 마음대로 그냥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박지원 씨의 저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도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는 그 과거를 개의치 않겠다라고 할 때 그 과거라는 것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때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악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박지원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특검이 수용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던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2015년 전당대회 TV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까? 왜 그때 대북송금 특검을 해가지고 남북관계를 망쳤냐? 이렇게 공개 질문을 하기도 하니까 당시에 뭐라고 또 답변을 합니까?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씨가 간 게 바로 어딥니까?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정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놈의 그렇게 막말을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고 그랬던 사람이 결국엔 당을 뛰쳐나와가지고 안철수계로 가가지고 국민의당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매일 아침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문모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인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딱 출범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해가지고 문생큐 이렇게 변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뀐 게 없어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후보 시절에는 맨날 똑같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박지원 씨가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안 바뀌었는데 평가가 바뀌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씨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 전무하거나 아니면은 기회주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땐 둘 다인 것 같아요. 딱 이번에 후보자로 내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어떤 글을 지금 써놨습니까?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우 여사님을 하염없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거 글을 쓴 것도 보면은 김대중, 이희우, 노무현 이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희호 이렇게 써놨는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순간까지도 제가 봤을 땐 마지막 순간까지도 뭔가 재는 듯한 그런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씨가 지금 꿈꾸는 것처럼 뭐 충성을 다하겠다 장관이 돼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0일 오전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와 관련된 청문자문단 합동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여기서 박 후보자와 관련된 두 가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입대와 두 번째가 이제 대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1965년 4월 15일 입대를 해가지고 67년 9월 23일 병작으로 만기 전역을 했죠. 근데 기록상으로 보니까 군 복무 기간 중인 65년 9월 1일부터 67년 2월 28일까지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하죠.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박지원 씨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복무 중에 부대장이 공부하라고 배려를 해줘가지고 단국대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학기 만에 학점을 모두 채워서 졸업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저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박지원 씨가 복무를 했던 지역은 광주거든요. 그런데 단국대학교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곳을 지금 오고 가고 하면서 무슨 뭐 군대와 그리고 대학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끝냈다? 너무나도 이상하죠. 그래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광주, 김포 비행편은 일주일에 2편밖에 없었고 기차로는 10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광주에 있는 31사단에서 복무를 하면서 서울 한남동 소재 단국대 캠퍼스까지 통학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허위 경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박지원 씨 해명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사실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과연 박지원 씨가 청문회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해명을 또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당 내용 자체가 사실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은 국정원장은커녕 박지원 씨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괜히 그냥 욕심을 부리셨다가 좀 저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